이번 시간에는 감각기관 거기 수업지 4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5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피부감각, 또 미각, 후각 해서 5가지 감각이 있는데, 이러한 5가지 감각들은 감각신경을 거쳐서 뇌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각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시각은 눈에서 어떤 거를 자극으로 받아들이죠?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거리를 느끼는 감각을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거리 등을 느끼는 건데, 우리가 물체를 보는 과정부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빛을 자극으로 해서 받으면 각막 수종체를 거쳐서 유리체로 갔다가 망막으로 갔다가 시각 세포로 가서, 자, 세포에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시각 신경으로 가서 뇌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에 청각이라면은 청각신경, 후각이라면은 후각신경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포를 통해서 신경을 전달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의 조절 작용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크게 눈의 조절 작용은 명암, 빛이 많으냐 어두우냐, 그 다음에 원근, 거리죠, 거리, 그 다음에 명암 조절은 빛의 양. 자, 보자. 주변이 밝을 때, 자, 우리가 만약에 눈이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로 가면 눈이 막 어느 순간 안 보이다가 서서히 눈에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가면 순간적으로 안 보이다가 우리가 눈이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변이 밝을 때, 그 다음에 어두울 때 우리가 빛의 양을 조절해서 우리가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우리가 홍채에 따라서 동공이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밝을 때 보자. 홍채가 넓어지면서 동공이 작아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어떻게 하는 거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감소시킵니다. 주변이 밝으면 홍채가 좁아져서 동공을 크게 하면은 우리가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이 어두울 때는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홍채가 좁아지면서 동공이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암 조절은 우리가 홍채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리 한번 봅시다. 원근 조절은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 수종체가 얇아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을 맺게 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종체가 두꺼워져서 망막에 또렷한 상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의 조절 작용 보면 빛의 양, 그 다음에 거리, 이 2가지에 따라서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청각 한번 봅시다. 청각. 자, 우리가 청각은 귀로 듣는 겁니다. 피부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청각부터 한번 봅시다.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귀입니다. 귀. 청각은 귀에서 공기 등을 통해 전달된 소리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느끼는 감각이고, 이 소리는 우리가 공기 중에 떨림인 물체의 진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기가 없다면 우리가 소리를 못 듣는 이유도,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귀의 고막을
전달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소리를 듣는 과정 봅시다. 소리를 듣는 과정은 소리에 대한 자극이 있겠죠. 물체의 진동. 그래서 귀 바퀴, 그다음 웨이도, 그다음에 고막으로 가서 귀 속 뼈로 가게 됩니다. 귀 속 뼈로 가면은 달팽이 관을 가서 간을 통해 청각 세포로 가서 마찬가지로 청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인 귀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거, 그 다음에 또 귀에서 하는 역할이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방골이관은 몸의 회전, 그 다음에 전정기관은 몸의 움직임 및 기울어짐, 자극을 수용하는 것. 그래서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은 듣는데 관여하지 않고 평형감각을 유지하는데 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각을 담당하는 귀는 소리 듣는 거, 그 다음에 평형감각 담당하는 기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피부 감각 봅시다.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자, 피부인데 봅시다. 피부에서 열, 온도, 그 다음에 접촉, 압력 등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차가움, 따뜻함, 촉감, 눌림, 통증 등을 느끼는 감각입니다. 자,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을 통해서 피부에 대한 감각점들이 있습니다. 감각점을 통해서 자,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부 감각까지 받고 이제는 우리 미각 한번 봅시다. 미각. 자, 우리가 미각은 우리가 맛을 보는 겁니다. 후각은 뭐? 냄새. 맞는 건데 한번 보자. 우리가 미각을 담당하는 기관은 혀에서 담당하죠. 그래서 혀에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그 다음에 감칠맛, 맛을 느끼는 감각인데, 자, 우리가 미각은 맛을 느끼는 과정은 어떠한 자극이냐? 액체 물질이 자극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혀로 맛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녹인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액체 물질을 자극으로 주면 혀의 맛봉오리에서 인지한 다음에 맛세포로 가서 맛세포, 미각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각을 담당하는 기관 봅시다. 우리가 후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코인데, 자, 우리가 시각은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청각은 물체의 진동, 소리,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은 감각점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고, 우리가 미각은 액체 물질. 우리가 후각 봅시다. 우리가 냄새 맡을 때 코에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중에 어떤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지?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각이 있는데 액체 물질을 우리가 사이다를 들여붓다. 부으면은 우리가 그 사이다가 액체니까 되게 고통스럽겠지. 그랬다가 잘못으로 기도로 들어가면 막 기침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후각에서 자극을 받는 거는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냄새를 맡는 과정 마찬가지로 봅시다. 기체 물질을 자극을 주게 되면 코 속 윗부분의 어디? 후각 상피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후각 세포로 가서 후각 신경으로 간 다음에 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각하고 후각, 미각은 맛, 후각은 냄새인데, 우리가 그 미각이랑 후각을 봤을 때 어떤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지 보자. 우리가 미각은 액체 물질을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후각은 우리 후각이란다. 후각이지. 코에서 기체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코, 혀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한번 보자. 자, 우리가 그 교과서 136페이지에 한번 볼까?
136페이지에 보면 해보기가 있습니다. 미각, 후각 알아보기. 그래서 과정 1, 과정 2 보면은 이렇게 코를 막으면 후각이 제대로 관여를 못하게 되겠죠. 그래 봤을 때 우리가 과정 1, 2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 느끼는 맛은 미각과 후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느끼는 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감각기관에 대해서 살펴봤고 해서 시험 공부할 때 수업지,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그 다음에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 다 풀면 아마 시험 보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지금 정리한 거 잘 알아둬서 시험 전부 다 100점 맞을 수 있기를 바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